이제 어떤 분이 인터넷에다 글을 쓴 거예요. 김창옥이 홈쇼핑을 한다.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요. 결국은 물건팔이 할 줄 알았다. 이미지가 별로네. 그들은 자기 얼굴을 저한테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의 인생에 대해서 난도질을 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사람들의 판단이 짜증납니다. 직장 내에서 누가 저를 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적으로 보면 또 저를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또 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다시 들립니다. 그 뒤로 저에게 웃는 사람들조차 저 사람들도 뒤에서 내 얘기를 하겠지 생각하게 되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제는 카페에서 남들이 사람 욕하는 소리만 들어도 인류애가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언제부터 들었어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네. 그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그 한 무리가 그러더라고요. 무리가. 네. 2년 동안 엄청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텐데. 직장 한 곳에서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다양한 곳으로 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그쪽으로 좀 잘 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자꾸 생각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탁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는 편이세요? 좀 먼지 털려고 하는 편인데 자기 전에 늘 생각이 나고 내가 그렇게 행동했었으면 안 됐었을까라고 늘 좀 후회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게 좀 말이 안 맞아요? 아니면 일부분 타당한 것 같아요? 차담을 할 때나 좀 커피를 마실 때 어. 그냥 뭔가 막 웃거나 할 때 어. 아, 쟤는 좀 시끄럽다. 아니면 좀 뭔가 언니들이랑 얘기를 하면 이제 그냥 뭐 제스처로 이제 그래 그래 맞아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반말이라고 욕을 한다거나 쟤는 버릇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의도가 아니라 그냥 그래 맞다 맞아 막 이렇게 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좀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 그 무리들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반말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막 그게 동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반말로 들리셨으면 앞으로는 이제 제가 그 더 주의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좀 있었는데 어. 그래도 약간 다른 걸로 또 또? 욕하고 하시더라고요. 회사는 계속 다닐 거예요?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할 테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한번 얘기해 줘요. 제가 이제 그 CJ 온스타일에서 홈쇼핑을 해요. 근데 그거는 거기서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 되게 잘 팔렸어요. 여행용 가방도 판매하고, 그리고 여행용 가방을 판매할 땐 이렇게 말했어요. 한 달 전에 다 줘요. 그리고 써봐야 돼요. 그리고 그 써본 걸 갖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연 내용은 이거였어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여행 같은데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행하다가 가방이 바퀴가 2번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짐이. 그래서 삶이라는 것에 내가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짐들을 챙기는데 그거를 가지고 갈 가방이 튼튼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쇼호스트 분들이 이제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되게 잘 팔린 거예요. 세일즈가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인터넷에다 글을 쓴 거예요. 채널을 돌리다가 봤는데 김창옥이 홈쇼핑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요. 결국은 물건팔이 할 줄 알았다. 뭐 이런 거부터 아니 근데 강연하는 사람인데 무슨 물건을 팔아? 나 이미지가 별로네. 이게 뭐가 막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홈쇼핑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이미 CJ 하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커머스 회사를 할 거다. 그게 된다면 저랑 계약하시자. 그러니까 회사도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러면 자 봐봐요. 이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돈을 벌려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강연을 25년 했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양심적으로 제가 이쪽 업자잖아요. 양심적으로 강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조가 있어요. 이게 물건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다 강연을 했어요. 질문을 받지 않고 어떤 주제를 갖고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한 달에 4개를 새로운 걸 빼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7년, 10년 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아, 새로운 걸 계속해서 창작해내는 것은 기간상 말이 안 된다.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도 그걸 약간 숙성해서 내놔야 돼요. 제가 어제 배운 걸 오늘 바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지키려는 원칙은 배우거나 깨달은 거나 경험한 거를 좀 묵혀뒀다가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한 달에 4개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기업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 강연은 맨날 하는 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저거 다 들었던 내용인데 맞아요. 계속 했던 거를 가장 그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기업 강연에 1시간을 빵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양심적으로 하려면 내용은 똑같더라도 새로운 호흡을 써야 돼요. 이게 업자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에 걸릴 지경인 거예요. 왜? 한 연극을 2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우가. 그래서 김창옥 TV 방식을 어떻게 바꿨냐면 질문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회사 강연도 다 줄이고 싶고 솔직히 말하면 콘서트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루에 2번, 5시간, 1년에 100번이에요. 너무 힘들고 허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강연이 내 탤런트인데 누군가가 내 강연을 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난 어떻게 하지? 그래, 양심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양심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강연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야 이 강의가 나이가 먹어도 생명력을 갖고 살아있지. 강의가 전적인 돈벌이나 비즈니스가 되면 그건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 차라리 비즈니스에서 돈을 정직하게 벌고 돈이 안 되는데도 내가 해야 될 강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서울대 프로그램이에요. 김창옥 TV에서 서울대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거 서울대 무료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무료로 하는 줄 아세요? 일단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제 나름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서울대 학생들이 이제 학생 시기가 지나면 거의 대부분 사회의 리더가 될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이 학생이고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제가 작지만 기꺼이 이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을 받아본 자들이 리더가 될 때 좋은 리더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진심을 그 학생들이 알면 나중에 그 친구들이 어디 분야에 있든 좋은 리더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돈을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표정이 그럼 우리도 44,000원 받지 마라 이런 느낌 나 있어. 근데 여긴 좀 힘들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역설적으로 강연을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그래야 그 강의에 진짜 뭔가 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글을 막 써요. 결국 물건팔이다. 강연하는 애가 뭐 한다. 그래 나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근데 돈을 벌어서 나의 앞으로의 프로젝트들이 제 나름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돈 벌어서 뭘 하고 싶어요? 제 말에 조금 더 혼을 붙게 하고 싶고 저는 돈이 안 되는데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자, 그 사람 내는 회사에 물이 몇 명인데 인터넷상에서는 이게 몇십 명인지 그리고 그들은 자기 얼굴을 저한테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의 인생에 대해서 난도질을 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무시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저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외부의 말이 아니라 진짜 내 속으로서 내가 그러한가라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되 자기 안에서 당위성이 있다면
그냥 길을 걸어가자. 요즘 생활에 왜 일이 없으시겠어요? 뭐가 막 있을지 몰라요. 억울하기도 하고 관계를 끊고 싶기도 하고 폭력성을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온갖 일들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만큼 인간관계에 불안이 많아서 고민입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사귀고 싶어요. 또 그런데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매력이 없나?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대요. 여성분이신데 손 드시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20살 20살? 저런 애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공이 어떻게 돼요? 경영 전공이에요. 오늘 혼자 왔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왔어요. 친엄마? 네. 친엄마 오케이. 요즘엔 또 이제 오리지널 엄마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엄마가 오자고 그래서 온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친구가 좀 강연을 보다가 온 거예요? 엄마가 오자고 하시기도 하셨고 음. 제가 그 전에 우연찮게 좀 몇 번 봤었어가지고 오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같이 왔어요.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저씨 강연을 봤을 때. 그냥 되게 따뜻하고 푸근한 아저씨의 강연 같은 느낌. 따뜻하고 푸근한 아저씨의 강연을 듣는 것 같았다. 좋아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인간관계 불안이 많다. 이건 어떤 불안이에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만큼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불안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좀 눈치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좀 불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좋다. 남자친구는 지금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쓴 거라서 네? 더 쓰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쓴 거라. 더 쓰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서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크크크크 흐흐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근데 이전에 남자친구는 없었어요? 중학교 때는 안 치는 걸로 생각하면 없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는 뭐 남친 정도는 아니었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없었고 지금 대학생이 된 거네요? 네.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남자친구 사귀는 거에 대해서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빠 느낌이 좀 우울한 감이 있어요. 지금 남자친구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 딸 하나예요? 오빠 있습니다. 오빠. 그래 오빠 있으면 조금 덜 그렇. 근데 또 막내딸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썼다는 것 자체가 우리 친구는 이미 본인 우주의 주체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축하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 부모님이 이 우주를 잘 양육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본인의 우주가 된 것 같아요. 이 말이 엄청 중요해요. 잘하든 못하든 나의 작은 우주가 되는 거. 그래서 주체자가 되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자 오늘 저기도 봐. 이거 우주야. 와, 나 소름 돋아버렸어. 제가 이거 뒤에 거 보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와, 저 우주에 저 수많은 이제 별들의 한 별이 된 거예요. 우리 친구는. 너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나의 하나의 우주가 되게 하기에 누가 도와줬죠? 엄마 아빠가. 그러면 엄마한테 뭘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샷자로 시작하는 거. 샤넬? 네? 샤넬? 아니 샤인머스킷. 아, 샤인머스킷을 샤인머스킷. 사줘요. 엄마들이 샤인머스킷 좋아. 갱년기에 좋은 게 샤인머스킷이야. 자, 근데 아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 불안함으로 다가온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저씨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 전에 되게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1번, 나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나.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에 걸맞는 눈가를 돌려요. 이게 사람이 부르면 개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앉은 자리에서 사람이 부른 쪽을 향해서 눈가를 돌리는 애들이 있어. 이거 옛날에 전통적인 개들이 하지 않았던 행동이에요. 지금 강아지들
반려동물 있는 집들은 아실 거예요. 이것들이 되게 사람이 하는 동작을 하네?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나? 그런 느낌들이 강아지들한테 있거든요, 진짜로. 근데 자 봐봐요. 걔는 왜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사람보다 더 사람 대접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빠가 강아지에게 뽀뽀하는 집이 있죠. 엄마에게 하는 집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아빠가 집에 왔는데 막 엄마 보고 아이고 막 지가 뭐 잘못했을 때, 지가 주식 문제라든지 뭐 비트코인 그렇게 할 때는, 아니면 아버지가 뭐 잡수면 그래요. 술 잡수면 자는 애한테 막 깨워가지고 막 여기 술 냄새 나고 막 여기 수염 있는데 비비고 막 이런 아버지들이 가끔 있었어. 근데 술도 안 잡수시고 돈 문제도 없는 분이 와이프한테 그러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처음에는 개 기르는 거 반대했다가 남자들이 개 더 좋아하는 집도 많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어디를 가든 그 강아지가 자기를 대하듯이 대해주는 집이 없거든. 강아지는 저 남자가 현역인지 은퇴해서 힘이 없는지 사회에 대단히 쓸모 있는 인간인지 남들에게 비난을 받는지 좋은 평가를 받는지 전혀 상관 안 하고 오직 그 사람으로만 자기를 대해줘. 그거 보통 누가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신과 어머니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과 어머니의 가장 유사한 성품을 개가 닮았거든요. 근데 걔는 자기가 이제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아니, 사람이 뭔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자기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보통? 아이고 우리 사랑이. 남편이 퇴근했는데 와이프가 아이고 우리 여보, 입에서 전자담배 냄새 많이 나는구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만약 저의 얼굴에서 뭔가 밝은 기운이 느껴진다면 대부분은 여러분이 저를 보고 밝게 보는 기운이 저한테 많이 정립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통 막 몇백 명, 몇천 명을 봤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가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 머리 뒤에는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만 생긴 아우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뭘 줬어요? 자기 아우라를 그 사람한테 보내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원한 원리예요.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나를 어떻게 대해준 것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가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좋은 에너지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되게 좋은 에너지들이 있어요. 좋은 철학도 그게 있고, 좋은 문학에도 있고, 자연에도 그게 있고, 동물에도 그게 있고, 인간에게도 종종 왕왕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여학생이 많이 경험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그 외부의 좋은 것들로 경험하고 정립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는 것에 대해서 나쁜 것으로부터는 방어를 잘하고 좋은 것은 선별해서 잘 받아들일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여학생은 아저씨의 얘기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확실히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 받은 걸 저도 되게 사랑이라는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받고 나누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저씨가 추천하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심지어 종교를 만드신 분들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신에게도 안티가 있다. 신이라고 사람들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부처님이라고 사람들 다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이씨, 나 부처 좀 그래. 머리에 칸초 붙여가지고 뭐 헤어스타일도 나 진짜 칸초뿐이야. 아주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절대적 존재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절대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 존재.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많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여학생에게 좋은 얘기와 좋은 시선을 보낼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애초에 기대할 필요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근데 유난히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좋아할 필요도 없다. 좋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 사랑을 못 받았거나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미워하면 너무 힘들어하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키는 우리 안에 있다. 20년 동안 사랑으로 물질로 키워주신 엄마 아빠에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오늘도 추억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자취방을 보고 왔는데 계약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돈덩이라 돈도 많이 쓰이고 엄청 사랑으로 누구보다 잘 키워주셨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좀 많이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